존 버는 까마입니다. 더 CJ입니다. 금요일장은 목요일에 급락을 약간 만회해주는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장에서 마무리가 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지수는 피어의 위기를 딛고 뉴트럴로 중립으로 복귀를 해주네요. 푸덴콜 옵션 0.72, 푸덴콜 옵션의 파동이 약간 상승으로 턴을 하는 좀 불길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을 가동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되면 11월 초에 대선 재료 소멸로 공포지수 매법을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동을 해야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은 10월 5주차 1.59% 하락을 하면서 최고점 대비 3.20%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지지선에 닿았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는 어느덧 순간적으로 벌써부터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에 들어섰고 S&P와 나스닥도 스토캐스틱이 K값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최근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은 다우지수가 S&P와 나스닥을 선행합니다. 이때도 다우지수가 먼저 오르고 조정을 시작했고 그 다음 S&P 조정을 따라가고 나스닥 뒤늦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우지수가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을 벌써부터 진입을 해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다우지수가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을 해소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 S&P와 나스닥도 조금 후에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여전히 11월에 초반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1월은 그것이 더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면 급등도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김윤서의 주간 동향 11월 1일에 일간 순매수는 TMF가 또 1이네요. 제가 24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TMF를 매수하려다가 참았다는 거. 전 TMF에 관심을 좀 두려 했으나 최근 관심을 조금 두고는 있었는데 너무나 또 계속적으로 하락하길래 일단 관심을 끊고 있습니다. 코닐이 2위라는 거, MSTU 3위, B2U 4위, 코인 관련주들이 2, 3, 4위에 올라와 줬네요. 좋지 않은 거죠.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 주지 않는다. 월간 순매수에도 코닐이 2위. 최근 들어서 이 코닐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우리가 24년 초에 코닐에 상당히 큰 수익을 거뒀었잖아요. 저는 그때 약간 익절도 했었고요. 현재 제가 코닐을 가지고 있는 금액은 모두 익절한 금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코닐이 이런 미친 종목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코인일의 주가가 상당히 낮은데 문제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코닐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탔다. 엄청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월요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팔란티어, 화요일에는 슈퍼 거지 마이크로, 수요일은 노보, 노디스크, ARM, 아이온큐 상당히 핫한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네요. 목요일에는 비스트라, 에너지, 유니티도 있고요. 요즘에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 드디어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미국장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는 거죠.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되고요. 중국 관련주가 살짝 요동을 칠 수 있다. 11월 5일은 드디어 24년의 마지막 재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은 영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8일에는 다시 한번 빅 재료죠. 미국 FOMC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를 베이비컷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98.9%다. 98.9%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후에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환율 체크했습니다. 환율이 살짝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는 했으나 약간의 추세적으로 조금 이제는 내리고 있는 추세에서 21선을 한번 맞으러 가고 있다. 잘 보세요, 차트를. 환율이 오르고는 있으나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다. 21선을 여기서 지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환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번 주 초에 환전을 하시는 게 적절한 순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WTI는 저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선을 좀 어지럽게 좀 그어놓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지지를 받아줘야 될 8월 초 저점, 9월 초의 저점, 이은선, 파란색 선, 지지를 받아줄
곳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그리고 저항을 받아야 될 곳에서 저항을 받았다. 지지를 받아줘야 될 곳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월가의 세력이 나스닥을 아직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장도 분명히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재미없는 장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큰 거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대선 이후 이 파란색 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600선까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한번 11월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까지 만약에 내리는 상황에서 공포지수가 피어의 구간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죠. 공포지수 매매법 시즌4 가동 준비 예정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움에 떨 때 우리들은 들어간다. TQQQ 역시나 지지 받아줘야 될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위에 빨간색 선, 밑에 빨간색 선 채널 안에서 횡보 올랐다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속스 S 저점을 이은 빨간색 선 이탈을 하고 금요일장에 살짝 반등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저항받고 내려온 거죠.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속슬도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 하지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속슬이 20달러 후반, 28달러, 7달러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저는 그때 속스를 한 번 더 추매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숏 속스 S의 차트입니다. 금요일장은 목요일에 볼린저 밴드 완전히 밖으로 이탈을 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금요일장의 장시작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다. 그래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현재 속스 S의 차트가 그렇게 나쁜 차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야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에 좀 저항이 있다. 테슬라 상당히 좀 힘든 차트인데 테슬라는 원래 365일 힘듭니다. 만만히 보셔서 될 종목이 아니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딱 이틀 올랐을 뿐이에요. 한 달 동안 계속 음봉이잖아요. 이틀 올랐어요. 이때도 한 일주일 한 1, 2주 정도 오르고 계속 내린 거죠. 테슬라는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주주를 아주 힘들게 하는 종목이다. 중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테슬라를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본주는 홀딩하고 레버러지, 테슬라, TSLR이나 삼슬라 이런 종목들은 사팔사팔 해야죠. 하지만 본주는 계속적으로 홀딩 중입니다. 오랜만에 불즈도 저점을 이은 빨간색 선에 지지를 받았다. 만약에 불주를 신규적으로 매수 관심이 있으신다 하면은 이러한 저점 추세선에서 매수를 약간 1차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속스 S나 SQQQ나 스토캐스틱이 K값이 좀 하늘로 날아오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롱을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요. 숏이 오르고 미국 주식에 조정이 올 시 저는 도망가지 않고 공포지수 매매법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키움전사의 ETF, 일간순매수 TMF, 코닐, MSTU, BTU, TQQQ 상당히 좀 개미가 좀 한 발 빨리 매수를 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죠. 좀 좋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코인의 공포지수 74 여전히 탐욕의 구간 코인베이스 본주입니다. 저점을 이은 검정색 지지라인 마지막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지지라인이 없는 거죠. 지지를 받아줄 구간이 없다. 지지라인의 마지막 순간은 177달러. 코닐의 차트. 지지라인의 마지막 순간은 22달러. 지지라인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코닐이나 코인베이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신규적으로는 괜찮은 매수 타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한 번의 음봉이 꽂힐 시 신규 매수는 괜찮은 상황이다. 지지를 받기를 간절히 좀 기원해 봅니다. 마라의 차트. 마라도 코닐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지지를 받아야 될 상황까지 내려왔다. 마라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지지가 없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밀 수가 있는 상황이죠. MSTR은 지지선이 좀 상당히 아직도 밑에 있는 상황이죠. 한 216달러 정도. 지지선이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MSTR에 관심이 있다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STR은 차트가 여전히 좋아요. 21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조금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을 지지받는 상황은 언제나 좀 1차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기 적절한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오늘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출구조사에서 앞섰다는 악재 뉴스와 함께 비트코인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한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파란색 선, 최근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주황색 이평선 21선 근처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 캔들은 21선에 무조건 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21선은 현재까지도 상방을 향하고 있고요. 횡보 박스의 장세에 이제 들어선 거죠. 급등을 마치고 4일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등을 마치고 이제 횡보, 이 매물을 약간 소화를 할 수 있는 횡보의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떠나겠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왜냐? 당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비트코인은 마지막 고점을 찍으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현재 매도 고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 판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다시 올랐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최고점을 잡고 또 손절할 겁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투자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언제나 음봉이며 매도는 언제나 양봉이다. 반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더리움 저점을 이은 빨간색 선에 또다시 터치를 하는 거의 쓰레기급의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더리움은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더리움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감히 보고 있습니다. 더 CS 멤버십 윤성훈님 재가입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그럼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UDT 멤버십에서는 단타 위주로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짧은 수익을 자주 챙기는 단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원비는 건지냐? 장난합니까? 저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롱롱롱 숏 롱롱 아직도 롱이잖아요.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뉴스는 투자 가치가 없다. 뒷북 치기 좋은 걸레 같은 것이다. 사와카미 아스토. 언젠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차트가 뉴스보다 훨씬 빠르다. 저는 뉴스를 보긴 보지만 뉴스가 원하는 대로 매수 매도에 휩쓸려서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현재 뉴스가 이렇고 개미의 동향은 어떤가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봅니다. 물론 단타 칠 때는 뉴스에 의해서 상당히 요동을 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단타와 중장기 투자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큰 돈을 뉴스에 휘둘려서 즉각 반응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은 지금까지 이 투자로 번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토탈 수익은 상당히 수익이니까 마음의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11월 초에 급락장이 펼쳐지게 되면은 24년에 정말 찐으로 마지막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공포지수 매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짜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또다시 딛고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